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산 시민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첫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사상 첫 여성 후보 간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첫 여성 국회의원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6일 밤 김해 진영읍의 한 대나무 밭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어 밤새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8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노사 간 임금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후보들은 물론 양산으로 기향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첫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분위기를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전투표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7일 오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양산 시민이 되고 첫 투표입니다. 이 투표야말로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이 투표들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전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8%를 넘기면서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는 지방선거 전체 투표율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3.83%로 전국에서 5번째. 덕분에 최종 투표율도 전남과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6월 1일 날은 내가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오게 됐고요. 좋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꼭 국민은 내 소중한 권리를 찾고 싶어서 오늘 오게 됐어요. 경남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305개입니다.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28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가능한데 지난 대선과는 다르게 기존 유권자들과 같은 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서 사상 첫 여성 후보 간 맞대결이 성사됐는데요.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이 누가 될지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 의창구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야 모두 여성 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는 일찌감치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12년 동안 의창구를 지키고 경남도의회 최연소 최초 여성의장을 지낸 자신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창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경상남도 최초의 여성의장 그리고 최연소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창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현안의 문제를 국회에 가져가서 입법과 예산으로 해결하고 싶은 더 큰 희망이 있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는 당내 치열한 공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중앙 정치권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창구 북면 무동리에 17대조 할아버지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500년 뿌리를 가진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런 경남과 의창에 대한 사랑으로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의창을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창원 의창구. 30년 만에 행정구역이 변경됐고
중동과 북명 등 신도시에 유입된 젊은 층의 표심이 보궐선거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책도 없고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인데요.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분권 실현의 구심축으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지역 채널. 그러나 실상은 중앙 중심, 게다가 새로운 플랫폼의 잠식에 고사위기입니다. 절실한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 지역 방송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찾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 미디어가 중요하고 지역 채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그냥 내몰려 있죠. 위기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지역 미디어가 지원 체계 없이는 존속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주로 체계적으로 학회에서는 제도와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지역 채널은 뉴스와 프로그램, 실시간 재난방송과 사회 환원 활동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20년 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의 최적화된 서비스로 급성장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와는 출발선도 달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채널들이 그 지역 방송으로서 기하는 바가 큰데 OTT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불리한 여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정부나 정부 기관들에서는 지역 채널이 제대로 지역 방송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여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채널에는 방송의 공적 역할과 더불어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이제는 과감히 틀을 깬 규제 개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울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 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가 확정되면서 서부 경남의 항공산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항공 인력 육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항공정비사에 이어 헬리콥터 정비 전문 교육기관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정비복을 입은 사람들이 커다란 비행기 엔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한 경납고에서는 헬리콥터를 두고 설명이 한창입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 항공정비학부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해대학은 지난 2019년도부터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립대학이다 보니 학비가 저렴하고 실습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는 우선 공무원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 같은 경우 교육과정을 찾아보다 보니 학비가 싼 장점도 있고 이 메커니즘이 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경납고에 있는 항공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용을 해왔고 사용한 항공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조금 더 남들보다 수월한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최초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에 지정됐는데 올해는 도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헬리콥터 정비사 전문교육기관까지 맡게 됐습니다. 비행기의 경우 항공사와 공군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헬리콥터는 산림청과 육해군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정비사 수요가 더 많습니다. 진출할 수 있는 그 폭을 훨씬 넓게 할 수 있다는 그 의미가 있고요. 기존의 대학 기업에 있는 직원들 또 정비사들 그 사람들을 또 보강 교육할 수 있는 또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 대학에서 갖춤으로써 남해대학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교육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경기 항공고등학교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특강을 위한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서부 경남 항공산업체와 공동 교육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항공우주청 유치와 함께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항공산업. 남해대학의 전문교육 분야가 추가되면서 항공산업 인력 육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방선거 유세차의 소화기를 분사한 3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유세차에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후보는 없었고 소화기 분말이 퍼지면서 유세차가 얼룩졌지만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27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간의 임금 협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음 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대우조선해양 21개 하청업체와 단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기성금 3% 인상뿐 임금 협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 1부는 하 전 군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고 특정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낙찰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창원시 마산 하포군의 중학교에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월령동 일대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학생 수가 늘면서 제4학교군에 대해 2024년 이후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제4학교군에는 남자 중학교 4곳과 여자 중학교 5곳, 남녀공학 1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령 전국 소힘겨루기 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대회는 다음 달 9일부터 5일간 의령 민속 소싸움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2019년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에서는 전국의 300여 두의 소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창녕군이 다음 달 20일까지를 농촌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농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기관단체 협업을 통한 일손 지원과 인력 중개 확대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재를 통해 외부 인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파악한 봄철 지역의 영농 부족 인력은 1,161명으로 지난 4월에는 라오스 외국인 계절 근로자 58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됐습니다. 양산시는 세외 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여부를 파악해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 수입을 50만 원 이상 체납한 4,678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이 있으면 일괄 압류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공탁금은 채무 변제와 담보를 목적으로 법원에 맡기는 비용으로 세외 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압류는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김해에서 일주일도 안 돼 2번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김해시 진영읍 좌골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전문 진화대 등 140여 명을 투입해 27일 새벽 2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고 해가 뜨자마자 헬기를 동원해 잔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잇따른 산불 발생에 김해시장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김해시의 안전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곤, 국민의힘 홍태용 후보는 SNS에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